정말 제 집 처음에 샀을 때 그 기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문서 있잖아요. 등기 권리증이 딱 오는데 정말 그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애청자 분들도 그런 경험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직방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용적인, 아주 실용적인 내용을 하나 들고 왔는데, 우리 집을 사면 뭘 해야 되죠?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실제 잔금을 치르면서 이 잔금할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 잔금을 치르면서 뭐 부동산 중개소장님도 계시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법무사님도 계시고요.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상담사 또는 은행 직원분도 오셔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자,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취득세, 그 중에서도 내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소유권 이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아주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제네시스님, 이번에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는 거죠. 자,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제 집을 샀는데, 내가 이제 집을 사면 처음에 무슨 세금이 있어요? 자, 취득 단계에 있어서는 취득세가 나와요. 그리고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재산세가 나오는데, 얘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현행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집이 2채 이상 돼야 된다.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나서 나오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처음 실거주 마련하는 단계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죠? 우리 양도 단계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것도. 왜? 안 팔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막 뭐 신혼집을 마련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둘이 부부가 돼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첫 집을 마련했다거나 자녀가 생겨서 이제 집을 마련했다거나 되게 기쁜 순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기쁜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대부분 1주택자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하시죠. 이쪽에. 그런데 이 취득 단계가 되게 당황스러워. 정신이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요. 저희 쪽 부동산 중개소장님이 계시고요. 이쪽은 매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매도자 측에 중개소장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쪽은 법무사도 계시고요. 대출 상담사도 있고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정신이 없어요. 물론 제가 이제 집을 사는 사람, 즉 뭐라고 하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준비할 게 좀 적어요. 뭐만 준비하면 되냐면, 자, 보세요. 일단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도장이 있어야 된다. 물론 서명도 가능하지만 도장이 좀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 서명을 해야 되니까 간인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도장이 좀 편하다. 그리고 우리가 집을 그냥 사는 경우는 없죠. 담보대출을 받을 텐데 이때 담보대출이 은행에서 은행 직원분이 지켜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출 상담사분들이 오셔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내가 A 아파트를 취득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잔금을 치르고 이 명의자를 매도자에서 매수자, 즉 제 이름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그래요. 명의를 이전한다고요.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이때 납부해야 되는 게 뭐 취득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직접 하면 좋은데 우리 이사하는 날 생각을 해봐요. 잔금 치러야 되지, 부동산 가야 되지, 공과금 정리해야 되지, 이삿짐 정리해야 되지, 할 시간이 없다. 게다가 정신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때 언제 누구한테 맡기냐면 법무사한테 맡겨요. 법무사한테. 이 법무사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소정의 수수료라든가 보수액이 붙습니다. 그 보수액을 제가 확실히 아껴드리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취득세 포함 소유권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현행 취득세 세율은 요 도표인데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19년 9월 현재 기준이 이렇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좀 바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행 취득세 세율은 거래금액, 그리고 이게 실거래가예요. 실거래가가 6억 이하냐 아니면 6억에서 9억까지냐, 그리고 9억이 넘느냐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1.1에서 3.5까지 이렇게 올라가고요. 당연히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가 좀 더 낮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85 초과인 경우는 이렇게 높아요. 자, 이거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내면 되는 건데, 우리가 취득세 세율을 받기 때문에 보는 김에 제가 몇 가지 체크해야 되는 거 알려드릴 텐데, 전용 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까지는 취득세 세율이 1.1%가 돼요. 그리고 이게 전용 85가 넘어가면 1.3%로 점프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6억 원 초과인 경우, 그리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2%가 들어가고, 극단적으로 6억 원에서 단돈 1원만 올라가더라도 세율이 2.2%로 점핑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2.2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이번에 이제 100만 원 단위로 지방세에 개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내는 취득세,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주는 법무사 분들에게 드리는 수수료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정 부분 수수료가 나오는데, 이 나오는 과정을 한번 보자. 제가 실제 견적서를 가져왔고요. 이거는 제 물건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가 공과금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가 보수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공과금과 보수액을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되지 않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의 90% 확률로 이 경우에는 분명히 비용이 과다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금액을 구분해서 다시 견적서를 주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실제 한번 사례 볼까요? 구분 안 된 거? 자, 이건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건데, 사실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해가지고 여기에 어디 아파트 있고 이쪽은 어디 법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짜가 여기 보시면 2011년이죠. 과거에는 좀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렇지 않다. 보시면, 자, 매매 금액이 4억 3천이고 취득세 얼마고, 교육세 얼마고, 농특세 얼마고, 채권 얼마고, 인지대 얼마고, 증지 등본 얼마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교통비용, 등록대행, 거민신고, 수수료 막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이게 내가 정말 내는 게 맞는지 없는지 헷갈려요.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공과금과 보수액이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분해서 달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요즘엔 많이 없지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분된 금액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실전 사례에서 공과금 부분을 볼게요. 자, 공과금 부분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분양가가 아니라 이제 매매가예요. 매매가가 4억 5,500이고, 여기 보시면 세금이 1.1% 돼 있으니까 면적이 85 이하겠죠. 우리 아까 표에서 봤잖아요. 자, 그래서 85 이하고, 여기에서 이제 취득세가 1%인 455만 원,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여기에 0.1%인 45만 5천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인지대라든가 뭐 주택 채권액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과금 부분에서는 사실 좀 비용을 과다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제가 이 물건을 가지고 한번 따져 본다면,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등기 신청 수수료, 업무 대행하다 보면 몇백 원 들잖아요. 몇천 원. 그 수수료 지금 15,000원 지금 저한테 청구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각종 증명떼에서 10,000원 또 들어갔죠. 마음만 먹으면 이것도 제가 말해서 좀 중복됐으니까 깎을 수 있는데, 그거 제가 10,000원 좀 깎아봐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 공과금 부분에서는 특별히 비용을 과다 청구할 수 있는 요소는 그렇게 많이 없다. 그래서 공과금과 보수액으로 구분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보수액을 봅시다. 보수액. 특히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 중복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보수액 7만 원이 있었고, 누진액 9만 원이 있었고, 누진액은 이 보수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그 법무사 협회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당은 빵이죠. 당연하죠. 일당하고 보수액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저한테 일당은 0으로 했다. 교통비는 6만 원을 저한테 청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비가 뭐 요 정도 들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중복되시는 분들은 여기 일당도 들어가고요. 뭐 수고비라고도 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비슷하게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봤었던 뭐 인지대라든가 증명 각종 수수료, 그게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의 내용과 밑의 내용을 보면 막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사례는 아주 FM적인 거.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적게 들어간 케이스예요. 밑에 보시면 수수료 보수액 부분이 부가세 합쳐서 24만 원 정도에 나오는 거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법무사 사무실에 계시거나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좀 약간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보수액 부분에서 보수액, 일당, 교통비, 증명대 이런 항목들이 중복되거나 혹은 과다 청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을 합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공과금과 보수액을 구분해달라. 두 번째, 중복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봐달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토탈 해보면 부가세를 제외하고 보수액이 22만 원이 나왔네요. 저는 이 물건이 매가가 한 4억 중반 정도였고요. 전용 84 이하, 즉 취득세는 1.1%짜리였어요. 그래서 1.1%는 법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나머지 보수액 부분에 있어서는 20한 2만 원 정도 보수액을 드리고 처리한 케이스였다. 취득세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전에 본 거는 그에 따른 어떤 수수료, 보수액을 줄이는 거였고 취득세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는데 이 집이 실거주용이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겠죠. 이 집을 내가 임대를 놓겠다.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겠다 하신 분들은 보셔야 되는데 이 집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줄어들지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신규주택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셔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전용 면적이 60 이하여야 돼요. 60이 만약에 초과했다. 그래서 60초가 85 이하인 경우에는 전용 면적, 그 경우에는 한 채만 등록해서는 안 되고 20채를 등록해야 돼요. 20채.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건 아닌데 특히 이제 분양사무소 그런 데서 좀 상담을 해주실 때 가끔 가다가 상담사분들이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60에서 85라면은 50% 감면이 되는데 이때는 20호를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은 별로 해당이 없다.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거의 완벽할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 처음 하면은요 정말 정신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원탁 제가 회의 테이블 보여드렸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막 이거 하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제 첫 번째 집을 사는데 제가 직방TV에서 현재 지금 절세의신을 하고 있잖아요. 절세의신을 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를 해야 되는데 단독명의 했어요. 그만큼 저도 경황이 없어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꼭 체크해야 될 거를 체크 잘 하시고 소유권 이전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과다 지출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더욱 좋고요. 저는 또 다음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